국방부가 뒤늦게 긴밀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지만 좀 때늦은 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17일 아침 7시쯤 유속이 느려져 바닷속 수색이 가능한 정조 시간이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UDT와 SSU의 최정예 요원 19명은 현장에 대기만 하다 끝내 잠수를 못했습니다. 해경의 해군 통제는 잠수 인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 긴급 출동한 해군 헬기와 고속함도 해경의 요구에 따라서 멀찌감치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500명 가까운 승객이 탄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구조 현장엔 해경 경비정 한 척과 헬기 2대 그리고 어선들 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해군 헬기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해경과 해군의 교신 내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해군의 닝스 헬기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비인 호이스트 장착 여부를 물었고 해군 헬기가 호이스트는 없지만 튜브와 구명동이 등이 있다고 통보하자 해군 헬기에게 병풍도 남쪽에서 대기하라고 요구합니다. 10시 42분엔 해군 고속함인 한문식함이 도착해 해상 탐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사고 현장에 200야드, 즉 182m까지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UDT 동지에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이미 머그립의 4대를 공수해 사고 해역에 찾아갔지만 해경 측에서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려보냈던 머그리배를 21일 불러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머그리, 후카와 같이 오랫동안 잠수해 수색할 수 있는 장비를 챙겨갔음에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수색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색 구조 작업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합동해 구조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없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이 수색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구조 작업이나 병행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해양경찰 청해나 현지 본부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하고도 지금 미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조 방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 지금 이번에 소조기 시간이 지나면은 이틀만 지나면 바닷물 조류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 작업에 더 시간이 한 20일 이상 지체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실종자 가족들하고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실권 책임자가 누구 해양경찰청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빨리. 이분들이 지금 뭐 대책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다이와들도 완전히 지칠 만큼 지쳤고, 현재. 언제까지라고 이거 국민들까지 지치게 만들겠습니까? 예, 해양경찰청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수색 작업 자체 스쿠바 장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해군 SSU에만이 유일하게 마크 1년, 마크 2에는 이렇게 표면 잠수 공급할 수 있는 잠수 장비가 있어요. 현재 해군 SSU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배가 다 들어와 있고, 청해진 함까지. 그 구조 대장까지 해군 참모총에 다 와 있거든요. 빨리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못하면 지권을 빨리 남기던가 해죠. 왜 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라고 앉아있냐고요. 진짜 답답한 해양경찰청입니다. 그 위에 더 썩은 해양청이 있고요. 해수청이 있고요. 그럼 지금 정부가. 네, 참 답답합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즉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2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경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작업 투입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통영함은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10일 해군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총장은 4월 16일 작전사령관, 제5전단장, 제55전대장, 통영함장, 방위사업청장 등에 청해진 함과 통영함을 여객선 침몰 현장에 긴급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영함의 경우 긴급 지원 지시는 2차례나 내려졌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 방사청, 대우조선해양 대리인은 같은 날 청해진 함과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다시 사고 초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째 이 사고 초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에 단원고 학생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여러 지역의 소방 헬기를 진도로 총출동시켰는데 해경의 통제 때문에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소방 헬기는 하루 종일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다급한 목소리의 단원고 학생이 전남 소방본부에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인근 지역의 소방본부에도 수십 건의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을 비롯해 경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소방본부에선 헬기들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광주, 전북, 우리 부산은 가장 됐고 팽목항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 소방 헬기는 구조 활동을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항공구조 종료 통보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조할 때는 소방 헬기가 오질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이런 통보를 현장 투입 통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장이니까 해경이 동행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통합기구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소방 헬기는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 오후 5시가 넘어서 본대로 돌아갔습니다. 소방 헬기는 상황 종료에 따라 임무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일부는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수색 활동, 일부는 팽목항과 목포 비행장으로 대기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방 헬기와 해경과의 무선 통화 내용에 보면 관매도에서 대기하라, 구조 상황이 있을 경우 요청하겠다, 상황이 종료됐으니 할 임무가 없다, 현장 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 사고 현장에 항공기가 밀집해서 더 이상 헬기가 불필요하다 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